꽃가루 알러지랑 비염이랑 같은 건가요? 비염 종류는 뭐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 혈관 운동성 비염, 음식 유발성 다양한 종류의 비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 거죠. 어떤 증상들을 보통 비염으로 의심할 수 있을까요?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나 피부에도 자신 없고 지금 면도도 안 해서 자신 없는데 너무 밝은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조명이 잘 들어가야지. 오케이. 그런 게 아니다. 뭐 하나 바른 것도 없고 다음에 비비라도 발라야지. 안녕하세요. 지인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호준입니다. 이제 환절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실제로 비염 환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나요? 환절기에 비염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환절기에 비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온도 변화도 많이 커지게 되고 나무, 꽃, 잡초 같은 데서 화분들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봄철에는 미세먼지, 황사 같은 것도 날리고 가을철에는 땔감 같은 걸 태우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비염 유발 물질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비염 환자들이 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수술하는 환자들이 내원하게 되는데 환절기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코 안쪽의 상태가 비염들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환절기 때마다 비염이 악화된다고 수술을 원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꽃가루 알러지랑 비염이랑 같은 건가요? 비염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모든 비염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 넓은 비염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알레르기는 하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염 종류는 뭐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 혈관 운동성 비염, 음식 유발성 다양한 종류의 비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러지 비염인 거죠. 비염 안에 알러지 비염이 있는 거죠. 알러지는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 알러지 질병이 되게 많죠. 알레르기 피부염, 결막염, 비염 이런 것들이 있고 비염 중에서 알레르기에 의한 비염이 알레르기 비염인 거죠. 어떤 증상들을 보통 비염으로 의심할 수 있을까요?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일단 코막힘이 있고요. 콧물, 재채기, 간질간질, 코도 간질간질하고 눈도 간질간질하고 입천장도 간질간질하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냥 뭐 알러지 비염이라고 혹은 음식 먹고 나서 콧물이 난다. 그러면 음식 유발성 비염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코가 간지러워서 재채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비염인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를 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그러고 만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뭐 이게 비염인가 아닌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반복이 되고 나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라고 하면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처방받는다거나 교정해야 될 원인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상담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평소에는 정말 괜찮은데 봄철만 되면 눈물도 너무 많이 나고 콧물도 너무 많이 나서 그럼 이것도 비염의 일종인가요? 그거는 아주 대표적인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어떤 종류의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나타내는가가 다른 경우가 많고 원인이 다른 경우는 있지만 증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염 수술이랑 요즘에는 코성형 수술을 되게 많이 한다고 기능 코성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능 코성형은 어떤 환자들이 해야 되나요? 코막힘이 있고 코 모양에도 개선을 같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주 단순하게 코성형을 원했지만 코의 기능에 불편이 없었던 환자들 미용 코성형 수술을 하면서 코가 좁아질 만한 원인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중격 연장 이식을 양쪽에다 두껍게 된다든지 코가 많이 짧거나 아니면 코끝을 많이 올려야 되는 사람들 기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코를 세우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코를 만들면서 세워놓은 기둥들이 코를 막아서 코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코막힘 한 번도 없었는데 코성형 수술하고 나서 코막힘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코성형 환자들에 있어서 기능적인 것들을 악화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모양적인 불만은 없는데 코막힘이 생겼다. 그런 분들 중에 주로 우리가 콧살이라고 불리는 하비갑계 부분만
크기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튀어나와 있는 교정이 되지 않은 부분의 비중격을 바로 잡아준다든지 웬만하면 콧등과 코끝에 있는 구조물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고, 코막힘을 유발하는 부분이 중요한 콧등이나 코끝에 구조물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낸 구조물로 인해서 생긴 경우라고 하면 구조를 다시 바로 잡아주고 막히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기능코 성형 수술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콧등 부분을 무조건 다 열어서 크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사례별로 접근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코막힘이 많이 개선돼요. 비염 증상은 한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코막힘, 콧물, 간질간질, 재채기. 우리가 주로 수술하는 거는 피부나 점막 밑에 있는 뼈하고 연골이거든요. 이게 틀어지거나 아니면 휘어서 코를 막고 있으면 그 뼈대, 프레임을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가 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특히 많이 좋아지는 건 코막힘이고, 수술을 하면서 점막은 다 보존해서 다시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막힘을 제외한 뭐 간질간질, 재채기, 뭐 콧물 이런 것들은 다 점막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은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염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수술을 통해서 주로 많이 좋아지는 것들은 대부분 코막힘이에요. 재채기, 콧물, 간질간질 그런 것들은 비중격을 바로 펴주고 비갑게 수술을 해줘서 코를 넓게 만들어주면 뿌리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 안에 더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가 막히더라도 덜 막힐 수 있고, 다양한 비염 증상에 대해서 약을 사용을 했을 때 약물들의 약발이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막을 왜 보존해야 되나요? 몸 바깥쪽을 싸고 있는 걸 피부라 그러고요. 몸 안쪽을 싸고 있는 걸 점막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점막을 포함해서 비염 환자들의 안쪽의 구조물들을 굉장히 많이 잘라냈었어요. 그랬더니 비염 증상은 많이 좋아지지만 코 안쪽이 너무 건조해지고 숨 쉴 때마다 입으로 숨 쉬는 것처럼 너무 건조하고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점막을 보존하는 게 우리 코의 가습 기능이나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막을 보존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절기 비염을 포함한 비염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기능코 성형에 대해서도 비염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이상 GNG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